안녕하십니까? CHTV 정부 스페셜 진행의 한인숙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상속세 면제액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부회납학 지점을 맡고 계신 조영득 세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회계법인 송현 부에나파크 지점을 맡고 있는 조영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주변에서 상속세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네네.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상속세 면제 금액이 네. 1,140만 불로 네.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하마터면 상속세, 증여세를 낼 뻔했는데 그러네요. 이번 일로 아마 더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분들은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은 괜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재산이 미국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고 네. 하지만 우리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네. 무엇보다도 먼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네.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상속인은 누구고 네네. 피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네. 글쎄요, 좀 헷갈리는데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네. 물려받는 사람이고 네.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네.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상속은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이고 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좀 더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신고 의무는 누가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예, 한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은 상속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의해서 복잡한 이슈들이 다소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사례 사실 많지 않나요? 네. 네,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네네. 이민자 가족에게서는 네. 한국에 본인의 자산이 있거나 네네. 또는 물려받을 재산이 한국에 있을 때 네. 약간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가 네. 한국으로부터 부모님에게 네.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면 네네.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슈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한국과 미국에 걸쳐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이 발생했을 때 네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은 어느 나라에 누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렇죠. 또 납부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누군가가 얼마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슈거리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상속 재산이 과연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가를 네.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상속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네네.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네. 당사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즉 상속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네네. 피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납부 의무와 신고의 의무가 있고 네네. 반면에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을 때는 피상속인이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고
한국에 있으시는 상속인이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확인해야 될 사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네.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 상속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시 네. 미국 연방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개념과는 달리 네. 거주 의도를 감안할 때 조금 느슨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네,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거주 의도를 미국하고 봤을 때 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비록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이 되면 네. 전 세계의 상속 자산에 대해서 그 국가의 신고와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그렇군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거주자 테스트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네. 거주자 테스트를 함으로써 네. 미국 거주자인지 네. 아니면 한국 거주자인지를 네, 네. 판가름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에 소재해 있는 재산을 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증여했을 때 네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재는 한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속세법상에 따라 딸이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딸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가족 중 한 명이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은 증여로서 증여 의무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신고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라면 물론 아닙니다. 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한국과 미국의 납부 세액 면제 제도, 공제 제도를 활용을 하면 네.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즉 과세 원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대방 국가에서 세금 신고 납부 시 공제를 받을 수 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이지 네. 국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네, 않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네. 2019년 기준으로 네. 1,140만 불, 또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6만 불까지는 반드시 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부부간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고 남은 네. 상속세 면제 금액을 생존한 배우자가 활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재산을 물려받은 딸의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10만 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기간에 폼 3520이라는 폼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한국의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네. 케이스마다 다르고 세세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억까지 면제 금액이 되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네네. 신고를 하는 것이 네. 향후에 상속재산을 매각하실 때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즉 상속 시 신고한 부동산은 당시 시가의 취득가액이 되는 반면에 네. 미신고한 경우에는 당시 기준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매각 후에 양도 차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신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세세한 내용이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상담하실 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생존 배우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는 10억까지 상속세 면제 금액이 되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일 경우 신고를 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즉 상속 시 신고한 부동산은 당시 시가가 네. 취득가액이 되는 반면에 네. 미신고한 경우에는 당시 기준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네.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